예, 반갑습니다. 시간을 조금 아껴보기 위해서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부분은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빨리 넘어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하여튼 저희 생활하고 굉장히 밀접하기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딸내미가 인강 신청 좀 해달라고 해서 강의하다가 암 걸릴 뻔했거든요. 사실 이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요. 사실 이런 트렌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시작한 게 사실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였습니다. 한번 위치를 찍어 볼까요? 2009년 11월 30일 날 아이폰이 국내에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그래프를 보이면 아시겠죠? 점점 다른 것들이 마구마구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혼란의 시작이 됐죠. 혼란이 나쁜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새로운 많은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내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했어요. 저희 다 기억하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2009년에 얼마나 많은 이슈들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아이폰이 다음 달 폰이라는 아주 닉네임을 얻을 정도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저희들이 얼마나 크게 저항을 했는지를 볼 수 있는 단편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심지어는 2010년이 돼서 이런 자료까지 나옵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이미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측 자료입니다. 로아 그룹 코리아에서 나온 겁니다. 이런 데는 굉장히 전문적인 기관이어야 되는데 이런 데서 이런 자료를 냅니다. 아이폰은 찌그러들 거고 윈도우즈 모바일과 안드로이드가 새로 나와가지고 다 점령할 거다. 이런 식으로 나눴죠. 그 당시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 메일을 보냅니다. 이게 왜 잘못됐는지부터 속속들이 이렇게 짚어가지고, 그리고 위치를 바꾸죠. 아이폰 OS하고 윈도우즈 모바일 위치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윈도우즈 모바일은 그 수치가 더 낮아져야 된다라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여기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둘 중 하나거든요. 제대로 된 자료를 만들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그 자료의 내용이 심각하게 훼손될 그런 데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본다는 거죠. 그 기술을 하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두셔야 됩니다. 세상은 변하는데요, 그 변화의 속도를 얘기해 줍니다. 예전에는 어떤 기술이 나와가지고 널리 사용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라디오는 20년이 넘게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이것 또한 바꿔놨습니다. 스마트폰이요, 1년 걸렸어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제 남들이 뭐 하는 거 보고 따라 해가지고는 할 수 없는 시간이라는 거죠. 왜? 제대로 된 기술을 만들려면 몇 년 걸린다라는 겁니다. 지난해 금융보안연구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놔줘야 될 때가 됐다고. 아니, 놔줘야 한다고. 그 종이비행기 아무리 잘 접어도 소용없습니다. 끝에 가서는 놔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날아간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잡고 있으면서 우리 사업 잘 되게 할 거야, 우리나라 보안 잘 되게 할 거야,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손 안에서, 그분들의 실력 안에서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분들 중에서 공감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뛰어난 보안 전문가들이신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실력 안에서 머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이 그때 담당 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은 하긴 하는데 언제 놔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벌써 놔버렸습니다. 올해 초에 놔버리셨고 지난해 말에 놓겠다고 얘기를 미리 하셨죠. 이게 뭔 말이냐면요, 이제는요, 기관들도 예측도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몇 달 안에 바뀌는데 모든 걸 다 제도에서 하겠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시대는 이미 갔습니다. 오래전에 끝났다라는 거죠. 남이 하는 거 보고 움직이면 늦는 세상이 됐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김승주 교수님께서 모 행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셨던 얘기, 예전에는 지킬 건 다 지켰다, 불가항력이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소송이나 이런 거 하면 금융기관이 다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더라도 뭔가 좀 더 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굳이 돈 들여서 어차피 처벌도 받을 필요도 없는데. 그런데 이제는 의무사용도 사라지고 알고리즘 이슈도 사라졌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오로지 책임과 최선을 다했는지만 남았다. 그리고 끝에 가서 서비스 편하고 안전해야 된다. 뭐 생뚱맞게 왜 저러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태까지는요, 우리가 했던 거가
서비스가 편하지도 않았고 안전하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미 닥친 상황입니다. 이 현재 상황은요. 유예도 될 수 없는 거. 근데 자꾸 과거를 그리워해요. 아까 스마트폰 들어올 당시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달라졌나요? 똑같아요. 대응하는 방식이. 엄청난 큰 태풍이 오는데 막아보겠다고 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는요,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맞아요. 뭔가 흐트러진 거 있으면 여며매야 되고, 나풀거리는 거 있으면 없애든지 어떻게 치우든지 해야 되는 거지, 태풍아 오지 마라 이렇게 한다고 되나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뭐 제조사들, 그 소프트웨어 벤더들한테 야 니네 브라우저 업그레이드 하지 마 이럴 상황이 아니에요. 브라우저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밖을 보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뉴스 뭘로 봅니까? 브라우저로 봅니다. 쇼핑 뭘로 합니까? 브라우저로 합니다. 페이스북 브라우저로 많이 하고 있죠. 다 브라우저입니다. 그만큼 브라우저가 중요한 시대가 됐고, 글로벌하게 지금 크롬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파이어폭스와 그 i 여러 버전이 합해서 비슷하게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조금 달라진 건 i 중에서 11이 굉장히 선방을 하면서 갈수록 조금씩 늘려가고 있고, 아마 엣지가 오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 브라우저를 최근에 5개 브라우저를 계속 테스트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i 브라우저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성능도 좋고 실제 디테일한 부분에서 표준도 제일 잘 지키고 있다는 거죠. 깜짝 놀랐습니다. 의외였죠. 그만큼 MS에서도 브라우저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거기다 대고 니네 업그레이드 하지 마, 니네 표준 규약을 깨,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국에서는 자체 생태계를 만듭니다. 쟤네 표준 아닌데 저 브라우저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가 막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그걸 조금 더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기능, 좀 더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좀 더 사람들이 느낄 때 기분 좋게 만들고. 최근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검색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검색했는데 갑자기 에버노트가 그 검색 결과에 딱 나와요. 제 거 에버노트. 깜짝 놀랐어요. 봤더니 아마 이건 에버노트가 작업을 한 것 같더라고요. 자동적으로 브라우저에서 그거를 그 위치에다 삽입하게. 이 정도로 브라우저에 대한 전쟁은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희가 하고 있는 보안이죠. 저희가 여태까지 뭐 액티브엑스나 EXE를 정말 보안 때문에 했는지 저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정말 보안 때문에 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앞에 김승주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면죄부, 면벌부를 받기 위한 행동이었지 절대 보안을 위한 건 아니었다라는 거죠. 백신 방화벽이 잠깐 떴다가 사라집니다. 보안 얼마나 잘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거는 풀 백신이나 풀 방화벽이 아닙니다. 성능 때문에 그 뱅킹 악성 코드라고 알려져 있는 것만 잠깐 막을 수밖에 없어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가 없어요. 고객의 요구 사항이 그러니까. 보안 될까요? 그러면 그 제품들이 그런 상황에서 윈도우 디폴트에 있는 백신하고 방화벽보다 더 나을까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 중에 악성코드 배포 채널은 취약점을 이용한 채널이 80%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따져보면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PC를 갖다가 소프트웨어만 제대로 업데이트만 해도 백신 방화벽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신이라는 걸 써야 된다는 어떤 형식적인 거에 사로잡혀 있는 거지, 실리적인 거에는 거리가 멀다라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게 훨씬 더 악성 코드 배포가 되는 거를 막는 거에 더 기여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은행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사실 키보드 보안 이투이가 보안 다 했지 딴 게 한 게 있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게임 보안은 보안 중에서 제일로 어렵고 힘든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로 고급 기술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술도 사실 일주일을 못 넘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일주일 단위로 바꾸거나 또는 며칠 단위로 바꿀 수 있는 준비를 합니다. 왜냐하면 깨졌다 싶을 때 적정한 시점에 바꿔주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방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뚫릴 걸 전제로 하고 그 다음 걸 미리미리 준비해 가는 게 이게 기본적인 지금 현재 게임 보안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보안은요, 기본적으로 겉에서 보기에는 다 모든 분야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모든 도메인을 다 커버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짝 들여다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이사이에 빈틈들이 너무 많은 상황인 거죠. 예를 들자면 뭐 제품 하나가 무력화됐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냥 거래 잘 됩니다. 왜? 서로 아무 관련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국은 공격자 입장에서 보면은 숭숭 뚫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보안이 되고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시큐어 채널하고 키보드 보안을 연계한 키보드 보안 E2E가 있어가지고 이게 보안 채널을 무력화시키면 입력이 안 되고 키보드 보안을 무력화시키면 보안 채널이 안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것 때문에 방어가 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2013년 여름부터 나타났던 메모리 해킹의 대부분은요, 이걸로 막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가 뚫린 줄 알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가서 봤습니다. 깨진 로그를 봤더니 보안을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원래 그 키보드 보안 E2E가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버전이 있고, 또 하나는 계좌번호 같이 눈에 보이는 걸 보호하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에다가 적용을 안 했더라고요. 체크가 none으로 돼 있더라고요. none, N-O-N-E로. 쉽게 말해서 적용을 안 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품은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만 해서도 아마 훨씬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문 열어놨던 거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는 놔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바톤이 보안을 하는 사람들한테 넘어와 버린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 어떡할까요? 맡겨졌는데 과연 우리는 자유가 주어지면 제대로 활용할까요? 에이리 프롬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피땀 흘려서 목숨을 걸고 자유를 얻었는데 정작 자유를 얻고 나니까 과연 그 자유를 소중하게 잘 활용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유를 갖다가 버리고 도피를 하더라는 겁니다. 노예 생활로. 지금 현재 보면 지난해에는 참 웃긴 일이 벌어졌죠. 규제는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액티브엑스를 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죠? 손발 묶어놓고 때려봐 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결국 이런 조롱들을 또 당합니다. 참 제가 봐도 너무 심합니다. 실행 파일로 떠 있는 제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PC의 취약점은 늘어만 갑니다. 심지어 보안을 하는 백신의 경우도요, 항상 떠 있다 보니까 항상 그 취약점이 공격 대상입니다. 왜? 그 백신만 잘 권한을 획득하면 PC를 장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 백신들만큼 이 제품들이 보안을 잘 했을까요? 그렇게 보긴 힘들죠. 결국 사용자가 좀 더 힘들어졌고요, 보안은 아주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보안 상태는 점수로 따지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 2점이 아니라 마이너스입니다. 지난해 9월 30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기사에도 났었는데, 이제 액티브엑스 대안 방안을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제가 나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틀림없이 서버하고 브라우저 통신이 HTTPS로 되고 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로컬 서버랑 로컬 EXE랑 통신을 하려면 HTTPS를 써야만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죄송합니다. 서버 인증서와 개인키를 당연히 그 로컬 서비스에다가 박아 넣어야 되는데 걔 어떻게 해요? 당연히 공격자도 가지고 있는 거가 되는 거죠. 보호를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결제를 하다가 한번 볼까? 하고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스텟으로 때려봤더니 보이시나요? 수상한 숫자가 보입니다. 14430. 보통 저희가 443 포트를 쓰지 못하거나 다른 포트로 대체할 때 쓰는 포트입니다. 14430. 제가 많이 썼던 포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걸 씁니다. 그래서
로컬에 이 포트가 열려있네? 그러면 웹서버겠네? 하고 열어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열립니다. 그리고 이상한 값도 리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증서가 있습니다. 봤더니 사설 인증서, 셀프 사인 인증서도 아니고요, 정식의 상용 인증서입니다. 이게 보이시죠? 지금 마음이 맑으신 분들은 이게 어떤 이름인지 다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잘 열리죠? 이게 잘 열린다는 뜻은 뭐냐면요, 어떤 식으로든 해킹을 했다는 뜻입니다. PC를 해킹해가지고 이것이 정상 동작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즉 127001이 이 주소로 매핑하는 작업을 어딘가에서 해줬다는 거죠. 혹시라도 호스트 파일을 변조했나 봤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요? 뭔가 시스템 해킹을 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뭐 캐시나 이런 걸 했든지. 결국 이 문제는 어떤 문제를 야기시켰냐면은, 일단 뭐 상시 실행은 둘째 치고요. 여기는 인증서 얘기만 할게요. 로컬 서버 인증서가 유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대국민 파밍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그거보다 근데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요, 지금 이걸 사용하는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서비스를 하는 데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한 통 걸어가지고 요 회사에 거기에서 인증서는 개인 PC에다가 서버 인증서를 발급해 주시나요? 우리나라는 국민 한 사람마다 척에 다 깔려 있던데,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계약 위반이겠죠? 바로 폐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전 국민이 사용하는 결제 서비스는 중단이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왜 이런 제품을 선택했는지도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갈 거면은 조금 낫게 하는 방법이 PC마다 다른 인증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즉 양심이 이렇게 하는 거는 보안전을 하는 사람으로서 양심이 없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보안인으로서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저런 노력을 기울인 겁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는 파이프나 익스텐션 쓰니까 상관이 없어. 천만의 말씀이죠. 똑같습니다. 뭐 여기를 이렇게 하니까 뭐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지킬 건데요? 인증 개념이 부재하다라는 거고요. 누구나 도청 가능하고요. 뭐 파이프 누구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늦게 잡아가는 사람이 대빵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순수하게 보안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보안상으로는 HTTPS를 쓰는 것보다도 더 훨씬 취약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다 접근 가능한 리소스를 쓰기 때문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HTTPS를 쓰는 방식과 이렇게, 그 다음에 파이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URI 스킴하고 서버 통신 이런 걸 쓰는데요. 일단 항시 실행하는 것들은 취약점이 있을 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HTTPS는 키 관리나 제품 취약점 중심을 해야 되고요. 이런 방법인 경우는 평문 통신 이슈가 되고요. 제품 취약점 이슈는 기본이고, 익스텐션 배포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의 정확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URI 스킴이나 서버 통신 방식은 세션 동기화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되게 불편해집니다. 브라우저 따로, 실행 파일 따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을 하려면 결국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증서를 다 다르게 한다든지 뭐 하는 거, 스크립트로 보안 채널 구현하는 거 이런 거 있는데 별 도와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딱히 방법은 없고 그냥 취약점이라도 계속 점검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싱크를 맞춰서 하는 거,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정확하게 종료를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거는, 사실 여기서 HTTPS라든지 이런 거는요, 보안을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보안을 위해서 쓴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보안을 강하게 하면 불편하다는 말,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보안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는데요, 제발 그런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보안을 하는 사람이 노력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자,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더 안전하고요, 더 편리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시니까 저는 솔직히 난감해요. 저는 아니라고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우아한 백조는요, 밑에서 정신없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정말 편하고 안전하게 하려면은요, 밑에서 열심히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기술들도요,
우리가 쓰지 말자고 하는 기술들, 일반 사람들이 쓰지 말자고 하는 그런 기술을 써서 해요. 우리는 고정관념들이 너무 많이 박혀 있다라는 거죠. 그 기술은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뭐 남이 하는 건 다 옳냐? 아니라는 거죠. 페이팔이 파이도를 들고 나온 이유가 다 있습니다. 지난해 제 동료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당합니다. 난감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금방 보상해준. 실제로 당해보셨나요? 금방 보상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혹시라도 2번 당하거나 금액이 크잖아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심지어는 포렌식까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인터넷 상거래가 많지 않았을 땐 이걸로 커버가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커버하기 되게 어려워졌어요. 이거 사실은 이거 내용 보잖아요. 딱 보시면 금액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 로케이션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미 FDS 로직이 다 간파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리셋되니까 이렇게 하면 공격이 되더라. 사고율이 0.33%인데 저는 이거 안 믿어요. 제가 최소한 0.5%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페이팔은 추가적인 노력을 계속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FDS 아니 파이도라는 것도 들고 나오는 거죠.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근데 너무 웃겨요. 조금 있으면 액티브X MPAF에 못 쓰는데 이거 어떻게 쓸 거냐? EXE로 쓸 거라는 얘기죠. 예. 사실 이것도 숫자 못 믿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 무슨 경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잡은 조직에서 유출한 인증서만 35,000건이었어요. 그죠? 예, 이런 숫자 못 믿는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땐 여기다 공을 하나 더 붙이면 좀 맞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거 하면서 뭐 스마트 토큰을 이렇게 하겠다고 그래요. 살짝 끼워 넣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또 엽기적인 뭔가를 하는 거죠. 결국 이거 가지고 이제 하드디스크로 10년을 넘게 버텼기 때문에 아마 스마트 토큰으로 결국 10년을 넘게 버티는 그런 좋은 사례를 또 남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이슈를 다룰 때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똑같이 해야지 라는 생각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들어올 때도 그랬고 인터넷 뱅킹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결국은 계속 똑같은 논리로 방법하다가 망하는 세계 그런 흐름에 뒤처지는 그런 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죠. 게다가 PKCS 11 표준을 쓰는데요. 그거 쓰는데 별로 없어요. 특히 우리 전 세계적으로 PC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별로 쓰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PC에서 발급받은 거 모바일에서 쓰지도 못하는데 복수 인증서를 위한 준비돼 있나요? 그런 거부터 먼저 하셔야죠. 복수 인증서를 쓸 수 있도록 은행 시스템이나 카드 시스템을 쓸 수 있는지. 게다가 제가 이번에 제품을 만들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여기는 참 신기해요. 저는 제 인증서는 여러 가지 4개가 있는데 여기는 똑같은 인증서 4개가 나와요. 다행히도 제가 세금 신고하느라고 했기 때문에 이 인증서만 쓰면 됐기 때문에 상관없었지만 엉터리라는 거죠. 게다가 비밀번호 입력을 이렇게 따로 받더라고요.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신한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받을 필요 없거든요. 여기요? 여기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표준을 제대로 잘못 구현한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안 물어봅니다. 왜? 제가 물어보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물어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회사의 제품인데도 다른 곳에 적용된 다른 제품은 아예 안 됩니다. 이런 그나마 핀이라도 물어보는 데는 제가 가짜 정보라도 입력하면 동작을 하지만 이거는 아예 동작도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스펙이 다 있습니다. 제 조건은 요거였기 때문에 핀을 묻지 않는다가 정답인데 앞에 구현들이 다 잘못됐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한 건 보안 토큰이지 그게 아닌데 표준 문서의 보안 토큰은 PKCS 1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MP API 대신에 TLS나 웹크립토, 쉽게 말해서 보안 채널하고 스크립트를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항상 PC가 장악당한 상태를 고민하면서 대응을 하는 상황인 거죠.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스크립트로 이렇게 가고 있길래 저는 좀 다른 방법을 취해봤어요. 스크립트를 쓰지 말고 그러면 나는 TLS로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구현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꼭 보여달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일단 뭐 브라우저나 이런 솔루션들이 있고요. 서버가 있고 저장 장소가 있습니다. 물론 하드디스크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여기다가 표준 암호 인터페이스를 장착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로딩해주는 MSCSP나 PKCS11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인증서를 특수한 인증서를 설치를 하게 되면 서버에서 그 인증서를 요구하게 되면 얘가 로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전 같았으면 그냥 인증서만 제출하면 끝나는데 국내 환경을 고려해서 뭔가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PC 보안 점검이라든지 뭐 키보드 보안 연동이라든지 백신 실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원하면 다 할 수 있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로 까다롭다는 오페라를 한번 시연 대상으로 한번 삼아 볼게요. 자, 원래 이거는 표준입니다. 표준. 이런 식으로 인증서가 원래 뜹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인증서 그냥 표준 기법으로 해서 인증서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만 인증을 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제가 이제 IPT라는 걸 썼기 때문에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다른 사람이 보는 화면에서는 키패드가 안 보이고 제 화면에서만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패스워드를 핌 넘버를 넣게 되면 제대로 동작을 해서 이렇게 페이지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스 모드를 한번 바꿔가지고 다시 한번 다른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HTTP 아니 인증서라는 게 저런 식으로 인증만 하는 용도로 쓸 수 있냐, 이렇게 유틸리티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좀 무의미한 인증서, 펑션 인증서를 띄울 수 있고요. 거기서 뭔가 이제 필요하면 여기서는 전자서명 결제할 때 전자서명을 하는 걸로 예를 들었지만 필요하게 되는 경우 여기서 생체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걸 연결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모바일을 연결할 수도 있고요. 그건 이제 뭐 창의력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뭐 게임 론처가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데 게임 론처를 붙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기하셔서 이렇게 전자서명을 이렇게 결과를 바로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전체적인 발표가 있고요. 사실 이 방법이 다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방법들이 많이 나와줄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